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변화무쌍한 창업시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려면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이분 빈틈도 빌 틈도 없는데요. 자, 모든 공간과 시간을 빼곡하게 채워나갈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틈새를 채워줄 김승환 멘토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틈새 전문 멘토 김승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틈새 공략을 전문적으로 하는 오늘 멘토님을 모셨는데요. 창업 시장에서는 이제 늘 틈새를 공략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 틈새는 어떻게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엔지니어 출신 분들은 기술을 가지고 틈새를 발견을 합니다. 네. 여태까지 개발되지 않았던 그런 기술을 가지고 틈새를 공략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보통 스타트업은 매출을 일으키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틈새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건 결국 소비자들이 현재 채워지지 않고 있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결국 시장에 대한 촉을 살려야 되는데 예.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모실 창업자분이 그 틈새를 잘 발견하신 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사장님, 매장을 같이 쓰시면 예의를 좀 지키셔야죠. 사장님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이때 황급히 싸움을 말리는 한 남자. 두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요. 런웨이 25시 한지붕 두 사장을 만든다는 최모 씨를 공개 수배합니다. 주점, 식당 등 각종 매장을 접수, 그가 관리하는 곳만 2,500개가 넘습니다. 그중 200개는 두 명의 사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그 사람 말로는 시간도 쪼개서 한다고 하고요. 궁합도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나누기는 기본, 궁합까지 봐준다고 하는데요. 저희 그렇다면 전화통화 말고 직접 만나볼 수 있을까요? 시간 대신 공간도 가능하고요. 잘 모르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고객으로 위장한 제작진, 만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카메라를 발견하자마자 모습을 감춘 최모 씨. 시간과 공간을 쪼개서 한지붕 두 사장을 성공시키는 수상한 남자, 런웨이가 공개 수배합니다. 영상을 봤는데요. 한지붕 두 사장이에요. 한지붕 세 가지고 아시죠? 네,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나이가 상당히 있으시군요. 젊어 보이셨는데. 그래. 예. 어쨌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 중요한 거 아니고 한지붕의 두 사장이다. 뭔가 그 시간을 쪼개서 하는 사업, 뭐 파트타임을 얘기하는 걸까? 이거 도대체 뭘까요? 하나로는 만족 못하던 사람들을 제대로 겨냥한 아이템입니다. 예. 그리고 어디를 타겟으로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네네. 아주 재밌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예. 성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과연 뭘까요?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꽁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청소하고 돈 줍고 뭐 일거양득 일석이조 일타쌍피의 주인공입니다. 자, 최대헌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매장 공유 기업 마이샤본샵의 대표 최대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시는 누구신가요? 예. 저희 회사는 매장에 비어있는 시간 및 공간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매장을 시간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주점의 점심 장사처럼 매장의 비영업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는 모델이고요. 예. 매장을 공간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기존 매장의 유휴 공간에 판매대를 설치하는 것처럼 이제 샵인샵이라고 보통 불리는 아이템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장이 이제 비어 있는 시간에 네. 어떤 누군가에게 장소를 빌려준다. 네. 그래서 또 뭐 굉장히 또 좋은 아이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임대료를 쉐어할 수 있고 어떤 그 창업주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새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지 부가소득을 높이시고자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아이템입니다. 좋은 취지로 또 시작을 하셔서 그런지 이력이 또 대단하십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최우수 공간정보 스타트업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강사로 또 채용이 돼서 한번 악수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전통시장 좀 오래되긴 했는데요. 네, 자주 예. 갑니다, 저도. 예. 네, 그래서 악수를 한번 청했습니다. 예, 어쨌든 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가 2013년에 설립한 다음부터 네. 약 2,000개가 넘는 공유 매물, 매장이 저희 사이트에 등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픈한 공유 매장은 200개가 넘고요. 사실 요새 자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들어오는 매장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 시작한 매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판매대 사업 같은 경우 지금 매월 5개 정도의 판매대가 추가로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식의 공유 아이템이 그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공유 경제가 등장한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데요. 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욕에 기반을 두고 있는 커먼 리빙 같은 스타트업은요. 쉐어링 하우스로 보시면 되거든요. 집의 유휴 공간을 서로 공유하는 서비스인데 네네네. 이쪽에서도 벌써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식으로 공간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 커먼 리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는 주택들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홍콩의 스타트업 프리드롭 같은 경우는 오늘 보는 마이샤본샵이랑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매장의 여유 공간에 여행자들의 수화물들, 짐이죠. 짐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의 상점 방문 유도해서 상품의 판매 수익도 낼 수 있다는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공유 서비스가 현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머리를 잘 썼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약간 좀 그 내가게를 갖는 것보다는 뭔가 또 다른 또 주인이 또 들어오는 개념이니까 좀 위험성과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주로 이 아이템을 찾고 있나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이용을 해주시지만 네. 크게 보면 3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낮은 비용으로 창업을 경험하고자 하는 초보 창업자들입니다. 초보 창업자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는데 초반부터 뭐 퇴직금을 전부 투입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면 너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이 매장 공유를 이용하시면 좋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술과 노하우는 있는데 자본이 부족하신 경우입니다. 주로 과거에 자영업을 하셨다가 좀 어렵게 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는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딱 돈이 부족하신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고객은 기업 고객들인데요. 네. 저희 회사의 공유 매장을 활용해서 자사의 제품이나 아니면 외식 메뉴들을 홍보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외식 메뉴 같은 경우 프랜차이즈에서 신메뉴를 테스트하고 싶다거나 예. 아니면 신생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자신의 아이템을 핵심 상권에서 보여주고 싶은데 매장을 얻고 인테리어를 하고 보증금을 낼 돈은 없으시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공유 매장만 딱 예. 빌리셔서 2달, 3달간 프로모션을 하시는 거죠. 야, 이게 말이죠. 어차피 또 남는 공간이에요. 논리만 뭐합니까? 어떻게든 돌아가게 만드는 게 또 우선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 스타트업의 매장 공유 아이디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고객의 니즈와 시장, 네. 그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양쪽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서비스를 중개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인터미디어리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시장에서 뭐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아름아름 존재해왔던 분야입니다. 네. 뭐 지인들끼리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나온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제대로 사업화를 시켰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즉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장사와 같았던 부분을 네. 본격적으로 기술, 벤처, 창업, 사업화를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공유경제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자신만의 차별화를 이루어내고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점포 쉐어링의 중간자 역할로 또 나서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 그 흥미진진한 현장 속으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야, 너 뭐 옆에 같이 있으면 그냥 축축 처진다 그냥. 아니 뭐 표정이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 있어? 선배님 저 어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여자친구가 있었어? 어제 낮에 밥을 먹을 때는요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아니 저녁에 밤에는 영화를 볼 때는 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자진몰이 장단 정도에 맞춰줘. 뭔가 뭐 미안하다 야. 어쨌든 야 뭐 그러면 너 안 되겠다. 내가 아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분이 있어. 그분도 이제 딱 연애를 하시는데 네. 낮에는 막 네. 성격이 막 이상해도 거기 네. 딱 잘 맞춰. 그리고 밤에는 또 성격이 달라. 완전 성격이 다른데 거기에 또 잘 맞춰. 뭐 그렇게 하면서 3년 정도를 연애를 아주 깔끔하게 잘 하시는 분이 있어. 3년이나요? 그래. 아니 누가요? 아니 도대체 누구랑 연애하길래 그래요? 창업이랑. 창업이랑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뭐가 얻을 수 있어요? 뭐 그래 지금 너가 고민하는 것들을 좀 해결해 보자. 그래요?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 말 돼. 말이 자, 된다고요? 와, 나 따라와. 도저히 말 안 되는데? 말이 된다고요? 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촬영 현장으로 왔는데요. 자, 이곳이라고 전에 들었는데 여기는 뭐 호프집. 오늘은 낮에, 대낮에 호프집을 들어갑니까? 아, 뜬금없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과 밤이 뜨거운 현장 속으로 출발.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저를 기다리고 예, 계세요. 오신다고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저희가 호프집을 들어왔잖아요. 예.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막 이렇게 돈가스도 팔고 막 예. 뷔페처럼 이렇게 차려놨어요. 예, 제가 점심 때는 돈가스 뷔페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는 또 호프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점심 때 이렇게 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 식당처럼 이렇게 운영하고 예. 저녁에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예, 맞습니다. 시간제 공간 공유 서비스. 기존 매장에서 영업하지 않는 시간을 다른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재임대하는 방식인데요. 한편 맛깔스러운 음식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현프로. 본격적인 창업 노하우를 파헤치기에 앞서 체력 보충에 열을 올려보는데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오직 생존을 위한 먹방을 선보입니다. 한창 음식에 집중하던 이때 대표님 오셨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맛있네요. 그런데 오늘 또 저를 또 이곳으로 또 불렀고 대표님께서 직접 이곳을 오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저한테 밥 한 끼 먹으라 뭐 이런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와서 장사는 잘 되시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렇게 상담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장님하고 상담하러 왔습니다. 메뉴 개발부터 인테리어까지 고객들의 창업 비용은 낮추고 시행착오는 줄이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데요. 장사는 어떠세요? 장사는 뭐 괜찮은데 이제 쉬는 날이 워낙 많아가지고 다시 이제 잡으려면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 근처에 뭐 직장인들 잡으려고 조금 마케팅 좀 하셨어요? 식권을 발행하거나. 아직까지 뭐 식권이나 뭐 전단지 작업은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은 있죠. 무엇보다 창업 아이템에 어울리는 매장을 연결해주는 것이 특징이라고요. 뭐 훈훈한 또 대화가 오고 갔네요. 저는 이제 대표님의 어떤 플랫폼들 있잖아요. 어떤 시스템으로 좀 돌아가는지 구체적으로 좀 또 동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장소는 어디로 이동을 하나요? 이번에는 저희 사무실로 가시죠. 사무실로. 근데 그럼 저희는 또 이동을 하시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또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핵심 기술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곳이 대표님의 사무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왠지 조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네, 공유 오피스니까. 자, 그럼 사무실이 어딘가요? 여기가 제 방이고요. 예. 영업이나 마케팅 네네. 직원들의 방입니다. 아무래도 네. 영업사원들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예. 영업사원들은 사무실 거의 많이 비우고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패턴에 맞게 영업들을 한 방에 저희가 모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영업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고 네. 다른 방에 네, 그렇습니다. 개발자가 있는 겁니까? 네,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가시죠. 예. 그쪽으로 이동할게요. 이 방은 이제 저희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있는 방인데요. 네, 여기서는 매장 공유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영업회사로 시작해서 이제 기술회사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영업사원하고 개발자하고 패턴이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방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기술 개발하는 그 팀이 그렇습니다. 있는 공간인데 네. 기술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이 헝그리한가 봐요.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편의점에서 보는 어떤 판매대 같은데 이런 것들을 뭐 간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저희가 이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매장의 빈 공간에 이제 판매대를 집어넣는 사업인데요. 네. 그 판매대 관련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샘플 판매대를 놓은 겁니다. 매장에 숨어있는 공간을 이용하는 틈새 전략. 자, 그러면은 이건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냥 일반 편의점이랑 다를 바 없는 그냥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이거 그냥 판매하는 건데 뭐 대표님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이제 매장의 빈 공간에 판매대를 놓을 경우 점주님들이 기본적으로는 관리를 해주시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물건이 없어졌는지 몇 개가 재고가 남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야지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RFID를 활용해서 그 재고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RFID요. 네. 어떤 분께서? 여기 개발자분들. 아, 그래요? 예. 아, 예. 조금 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이제 인사를 드리네요. 옆에 계셨는데. 신호 제조기 김철규 팀장. 어떤 기술이 들어가서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RFID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각각 RFID 스티커에는 고유한 값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RFID가 안테나에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신호 강도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앞에 있는 부분이 이 RFID에 대한 고유한 값들이고 그 뒤에 있는 값들이 이제 이 RFID에 대한 신호 값입니다. 이 차이만큼 이제 이 제품이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품의 재고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인데요. 사실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이 기술에 연계를 해서 네. 결제를 연동시켜서 결제까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인 판매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개발자들하고 회의를 좀 하려고 개발 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하려고 한다는 참여였습니다. 아, 그래요? 마침 또 지금 이 시간에 또 회의를 또 잡아놨습니까?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좀 회의를 어디서? 회의실을 회의실에 잡아놓으셨군요. 예. 자, 그러면 회의실로 가실까요? 네, 그러시죠. 예, 예. 저 회의실 가시죠. 네. 지금 현프로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 지금 판매대는 사실 이미 입점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목표가 연내에는 적어도 RFID를 활용한 재고 관리를 상용화를 하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지금 그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정의 문제는 없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현재 기본 모듈은 개발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판매대에 따라서 안테나를 붙여서 이제 그 안테나 튜닝 작업을 따로 해야지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재고 관리라기보다는 그 재고 관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결제까지 저희가 연동을 해서 무인 판매대를 만드는 건데 사실 좀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전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죠? 이제 키오스크 형태로 저희가 결제기를 만들려고 지금 키오스크 개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쉴 틈 없이 달려가는 최대현 대표. 결승점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마쳐도 될 것 같아요. 뭐 일정 체크도 다 했고 특별한 이슈는 없으니까 다음 주에 더 얘기하시죠. 자, 끝났나요? 네, 그러면 저는 뭐 이쯤에서 또 이제 좀 가도 될까요? 이제 집에 퇴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어떡하죠? 한 군데 더 들르실 때가 있는데. 아, 또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안 가야죠? 예. 가야죠? 가시죠? 네. 예. 자, 그러면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현프로의 창업 노하우 찾기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금 저희가 도착한 곳은 커피숍 아닌가요? 저희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는 커피숍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 판매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쪽으로 아, 오셨습니다. 판매대. 네. 예, 좋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성공 노하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판매대.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하는 건데요. 아, 이거군요. 이게 그 말씀하신 판매대예요. 네, 맞습니다. 예,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허심탄회하게 조금 네. 인간적으로 좀 솔직하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자, 이게 그 판매대를 여기에 놨지만 네. 뭐 비누도 있고 칫솔이 또 갑자기 있고 네. 갑자기 또 입냄새 그 방지하는 어떤 네. 제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공간은 커피숍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뭔가 좀 어울리지도 않고 언밸런스한 느낌도 있어서 네. 사실은 이 커피숍 그 점주님께서 좀 이렇게 이거를 좀 허락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광고비를 받고 어떻게 보면은 스폰서해 주신 기업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 이 제품을 전시할 때 점주님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매장과 너무 안 맞는 제품 같은 경우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점주님께서 판매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으면서 물건을 조금씩 바꿔서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도 점주님 의견 좀 듣고 제품 소싱을 좀 바꿔볼까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점주님을 좀 만나 뵈야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우리 커피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우리 점주님 네.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 판매대를 커피숍에 설치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만든 뭐 아이디어 제품이나 신제품들을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고요. 네. 사실 이제 저희 매장에서도 약간의 부수입이 생겨서 아, 그래요? 좋긴 해요. 서로 윈윈, 서로 네네. 시너지 좋은 효과네요. 그렇죠? 예. 공간 공유를 원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들. 최대헌 대표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꿈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점주님의 니즈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앞으로 소싱이나 이런 거 지속적으로 불편함 없으시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네. 예, 그럼 전주님의 또 어떤 니즈를 또 받아주시는 김에 제 니즈 좀 받아주십시오. 어떤 니즈? 저도 이제 집에 가야 하는 어떤 그런 니즈가 좀 강렬합니다. 저는 퇴근해봐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예, 번창하십시오. 네. 가보겠습니다. 네, 퇴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창업 노하우 찾기는 대성공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또 우리 대표님을 만났는데요. 자, 대표님의 아이템 바로 이 동전과 같다고 봅니다. 동전의 양면, 이 앞뒤 서로 같은 곳에 있지만 볼 수 없는 존재. 하지만 함께 있어야 그 가치가 인정이 되겠죠. 대표님의 아이템도 역시 함께 있어야만 그 가치가 인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은 제가 비록 100원의 앞뒤, 100원의 가치를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대표님께서는 500원의 앞뒤, 1000원의 앞뒤, 만원의 앞뒤, 5만원의 앞뒤, 10만원의 앞뒤, 100만원의 앞뒤, 1000만원의 앞뒤, 1억 원의 앞뒤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조 원의 앞뒤, 100조 원의 앞뒤, 1000조 원의 앞뒤. 제가 현장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딱 그 대낮에요. 주점을 갑니다. 아, 야,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굉장히 낯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예,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지금 지나다니시면서 특히 핵심 상권을 돌아다니시다가 보면은 네. 많은 저희 공유 점포를 이미 발견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회사의 전략은 이 공유 점포를 들어갔을 때 이게 본 매장에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점심만 빌려서 운영하는지를 모르게 하는 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자카야에서 일본식 라면을 판다든지 네네네. 덮밥을 판다든지 아니면 고깃집에서 국밥을 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이 빌려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고객이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고객의 니즈가 상당히 다채롭거든요. 예. 쉬운 얘기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회사 근처에서 항상 밥을 먹게 되잖아요. 네네네. 맨날 뻔하거든요. 가는 곳만 가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주점에 들어가서 저희가 점심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비어있는 시간에, 주점의 빈 시간에 식당이 하나 더 생겼다. 그 근처에 주점이 많다. 그럼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점심 메뉴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점심을 계속 똑같은 곳에서 먹어야 되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니즈가 확장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훨씬 더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네네. 자, 이게 또 저는 이제 점포를 쉐어하는 서비스라서 그냥 영업이나 플랫폼 서비스가 어떤 주된 업무인지 알았는데 자, 막상 가보니까 이제 편의점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매대가 또 있었단 말이죠.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또 보셨나요? 보통 일반적인 플랫폼 사업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온라인의 어떤 비즈니스와 오프라인의 전통적인 비즈니스가 지금 합쳐져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굉장히 새로운 영역입니다. 뭐 카카오라든지 기존의 어떤 대기업들도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성숙된 시장은 아닌데 특정 상권에서 굉장히 많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들이 전통적인 제조 기업들의 제품을 팔아주고 전시해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좋게 보여지는데요. 어쨌거나 온라인 매장 중심의 그런 플랫폼 매장 중심 사업을 하시던 분이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외주를 많이 하게 되죠. 또는 협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마이샤본샵 같은 경우는 직접 개발을 지금 고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직접 개발한 게 어떤 전략적인 결정은 아니고요. 시중에서 이 판매대만을 집중적으로 무인 재고 관리나 결제를 하려는 니즈를 가진 사업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저희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시중에 물류센터나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저희랑 적합하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재화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판매대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서 광고를 송출하고 유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다양한 과정들의 개선 작업이 일어날 텐데요.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외부의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점포를 공유를 하잖아요. 이거 네. 사실은 동업이나 좀 마찬가지다. 같이 둘 다 사장이니까 네. 뭐 그런 느낌이 또 들 수 있거든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리스크가 네.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와 걱정을 좀 합니다. 네. 맞고요.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많이 걱정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막상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문제가 적은 게 이제 한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처음으로 이 매장이 시간으로 나누다 보면은 샵인샵이라고 하는 매장을 공간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갈등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안 보면 안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주점 사장님 퇴근하시고 다시 점심 사장님 출근하시고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갈등이 적은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회사가 이 부분에 민감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문 변호사를 두고 계약서를 엄정하게 맺는 각자의 권리와 책임을 네네. 명시하는 계약서에 좀 주안점을 뒀고요.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는 창업자나 점주님들 중에서 너무나 공생에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분들은 향후의 사업에서 배제시키는 형태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필터링을 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매장 공유 사례는 그동안 과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장 많았고요. 네. 아니면 그냥 부동산에서 중개해주는 역할 정도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거래가 성사된 이후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갈등 구조들이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공유 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겠지만 관리와 지속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즉 이 플랫폼 업체가 얼마나 많이 업체들 간의 갈등을 관리하고 이 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에게 성장을 해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느냐는 중개자의 역할이지 그 당사자 간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결국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아이템과 지속적인 컨텐츠 생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 있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래서 중개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간제 매장 공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예 정산을 대행해드리고 세무라든지 보험 부분을 투명하게 하는 형태의 모델도 지금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간제 매장 공유인 판매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모델 자체가 저희가 판매대를 입점시키고 저희가 관리하면서 스타트업이나 제품을 홍보하고 싶은 분들한테 광고 대행료를 받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 회사도 앞으로 점점 이 공유 비즈니스에 있어서 컨트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그 크고 작은 어떤 복잡하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강연을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오프라인 공간에 접속을 꿈꾸는 최대현 대표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장 공유 전문기업 마이샤본샵의 최대현입니다. 저는 창업 전에 약 1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에 딱히 불만은 없었고요. 어찌 보면 꽤나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언젠가 한번 창업을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마치 밀린 숙제처럼 계속 남아 있었고요.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시점에 결국 창업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가 2012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창업을 결심하면서 공유경제라는 트렌드에 꽂혀 있었는데요. 이미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미국의 서비스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재화와 용역을 공유하는 서비스들이 국내에도 속속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근거 없이 제 자신이 아이디어맨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미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는 저만의 공유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집 근처에 떡볶이 노점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퇴거해달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를 그만해야 된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앞에 불과 20m 정도 거리에 주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도 가끔 가던 곳인데 어차피 아파트 상권이기 때문에 6시까지는 매장을 열지도 않는 곳이었습니다.
어차피 아주머니께서는 초등학생들이 주 고객이니까 6시 이전에는 장사를 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 주점 주인께서는 6시 이후에 출근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에 낮 시간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제 매장 공유 아이디어의 시작이었고요. 이 아이디어를 생각한 다음에 그날 밤에 제 아내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어차피 제1 투자자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마다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계속 아이디어를 공유하던 때인데요. 제가 한참 얘기를 하니까 듣고 있던 아내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듣던 아이디어 중에 제일 덜 이상하다고. 근데 그런 칭찬을 듣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좀 구체화하면서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서비스 기획이나 마케팅, 브랜딩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봤지만 막상 창업 아이디어라는 것의 무게감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앞으로 상당 부분 제 인생을 여기에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머리에서 번뜩 떠오른 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조금이나마 먹힐 수 있을지를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한 방법이 가상 영업입니다. 가상 영업은 사실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그냥 서비스가 출시됐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가서 팔아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동네에 주점에 가서 사장님들에게 점심을 내놓으실 수 있냐, 얼마면 내놓으시겠냐라고 영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응이 괜찮은 겁니다. 여러 사장님들께서 내놓고 싶다고 저한테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셨고요. 어떤 분은 저한테 웹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실직고하고 출시하면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의 한쪽인 매장 제공자의 니즈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마음이 급해서 몸이 먼저 움직인 경우지만 이제 와서 회고해 보니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들은 시장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가상 영업을 통해서 아이템을 검증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영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향후 서비스를 오픈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영업을 전담하면서 고객의 소리를 듣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회사를 당당하게 그만두고 청년 창업사관화 학교에 입교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근데 막상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매장 공유라는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려다 보니 예전에는 미국에도 없는 모델이고 독창적인 모델이라고 자랑했던 매장 공유가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중에 사례가 없다는 괴로움을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시간제 매장 공유를 통해서 그 처리를 법률적으로 세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차차 개선해 나가면 되지만 근본적으로 남의 매장에 빈 시간에 들어가서 장사를 한다는 게 운영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렇게 해도 수익이 나는 건지 애초에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 아이템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권 조사를 빙자해서 이제 산책을 하고 있던 때였는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주점에 점심 뷔페라는 엑스배너가 보이더라고요. 뭔가 신기한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가서 식사를 마치고 사장님한테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장님이 주점 사장님이 아니시고요. 점심만 빌려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사가 잘 돼서 따님까지 2개를 내줘서 지금 점점 매장을 확대하고 계시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미 제가 생각한 매장 공유 방식으로 주점의 점심 뷔페 사업이 수년째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 아이디어가 독창적이라고 자랑하던 제가 슬퍼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기뻐서 뛸 지경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마음고생을 통해서 저는 이제 공상가에서 어느 정도는 사업가가 돼 있었습니다. 이미 시장에 수요가 있다면 이 수요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만들면 기회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는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매물을 수집을 하고 창업 아이템을 모으면서 서비스를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무사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회사에 2,000개가 넘는 공유 매물이 등록이 됐고요. 약 200개 정도의 공유 매장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제 매장 공유는 주점 낮장사라고 하면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정도로 일반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부터 신사업으로 매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판매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모델을 샵인샵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시도됐던 소위 말해서 뻔한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가로서 저는 독창적인 모델보다는 뻔한 아이템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매장 공유에서 그랬듯이 이 뻔한 아이템을 결코 뻔하지 않은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샵인샵 판매대의 경우에는 그냥 물건을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저희는 판매대를 저희가 입점을 시킨 다음에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메이커스, 소기업에 재임대하는 공유경제 방식입니다. 또한 판매대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무인 재고 관리나 결제 시스템의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자영업자는 부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스타트업들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오프라인에서 홍보 채널을 가질 수 있는 상생 모델입니다. 시장의 호응은 매우 좋은 편이고 빠르게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됐지만 아직도 마이샤본샵은 성공이란 말을 입에 담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입니다. 가끔 저는 제가 처음 낸 마이샤본샵이란 아이디어로 바로 대박이 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즐거운 상상을 합니다. 물론 즐겁죠. 하지만 그랬으면 제가 지금보다 훨씬 교만했을 것이고 그동안 이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저희 팀이 했던 수많은 시도들 그리고 그 와중에 시행착오와 얻었던 교훈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사업이 사격에서 0점을 잡는 과정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군대 가서 사격을 하면 이제 먼저 사격을 할 때 총구를 앞으로 겨눠야죠. 총구를 뒤로 겨누고 고객이 없는 쪽으로 겨누면 사실은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객을 바라보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띄워야 되고요. 그런 다음부터는 중앙에 있는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왼쪽으로 조금, 위쪽으로 조금 계속 조정을 하면서 관역을 맞춰가는 그 과정이 마치 고객의 니즈를 보면서 서비스를 개선해가는 창업자의 노력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탄이 떨어지지 않게 수익 모델과 자금 유치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것도 창업자의 몫일 것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0점을 잡고 중앙에 있는 관역을 향해서 총구를 들이댄 상황입니다. 사실 매장 공유의 영역은 무진장 넓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시간제 매장 공유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공간제 매장 공유를 넘어서 수많은 공실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공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공유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서 저희 회사의 캐치프레이즈인 매장 임대하지 말고 공유하세요에 걸맞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장 공유와 마이샤본샵에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사업은 사격의 어떤 0점을 조준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예, 아주 적절한 비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격 잘 하시나요? 군대에서밖에 안 해봐서요. 예, 예. 사실 군대를 안 갔다 온 분들한테는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또 그렇게 예. 생각하면. 저는 또 사격을 못합니다. 주사전이어서. 사격을 하면 엄한 데로 가니까 네. 예, 적절하진 않았지만 좀 와닿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강연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보통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창업 경진대회에서 참 많이 나오는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도를 했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런칭도 전에 엎어지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예. 그런데 일단 최대원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가장 제가 감동 깊게 들었던 게 본인이 하고 싶었다라는 게 제일 감동스럽습니다. 상당히 많은 창업자들이 할 수 있을까, 하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네네. 돈이 벌릴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걸 먼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우리가 아이템 타당성 뭐 이런 말로 멋있게 포장은 하지만 결국 창업이라는 건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나의 목소리, 나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것을 실천하고 계시다는 게 참 놀랍고요. 예. 저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까지 계속 끌고 오셨다라는 자체로 참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창업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으셨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에게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검증을 받았던 거고 덜 이상하다라는 어떤 말씀에 거기에 또 이제 설레임을 또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사업을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요게 이제 팩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대표님이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이제 그 계획서상의 어떤 계획대로 쭉 흘러가고 있다면 어떤 영업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최고의 영업 전략은 네. 좋은 서비스나 제품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니즈가 없는 제품을 가지고 네네. 아무리 영업을 잘하고 온갖 감언이설로 얘기를 해도 효과는 없을 테니까요. 네. 지금 이미 그게 갖춰졌다는 가정하에서는 사실은 초기 영업을 통해서 이제 이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는 지금 두 번, 그러니까 시간제 매장 공유나 공간제 매장 공유나 두 번 다 똑같은 트랙을 타고 있는데 처음엔 무식하게 따냅니다. 네. 주점을 그렇게 했었고 지금 커피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가 지나서 성공 사례가 성립이 되면 네네. 그 다음부터는 각종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서 이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영업의 단계를 넘어서는 그런 네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매장들이나 어떤 공유경제 서비스 전체가 사회적 기여도는 상당히 높지만 수익 모델, 수익 구조 자체가 좋은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궁금하네요. 수익 구조. 그 부분은 한 2, 3년은 해결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도 그렇게 말하기는 싫지만 제 사업이 사회적 어떤 운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왜냐하면 두 분을 매칭시켜드리면 두 네. 분은 상당히 큰 비즈니스를 계속 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일회성 매칭 수수료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는 게 끝이었거든요. 한마디로 1년에 수십 개의 매장을 오픈해봤자 몇 천만 원밖에 회사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념이라고 보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메뉴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해서 컨설팅 사업을 확장했고 지금 판매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수익원이 광고 수수료가 들어올 수 있는 모델로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회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판매대까지도 들어온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판매대 수익까지 대표님의 계산대로 간다면 네. 원래 창업하실 때 꿈꿨던 수익이 충분히 달성이 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생각하시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사실 매장 공유 영역이 앞서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네. 지금 매장의 빈 공간 활용하는 거, 시간 활용하는 거 외에도 진짜 큰 시장은 사실 공실 시장이거든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실들도 저희 회사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모든 매장 공유 형태를 묶어서 토탈 패키지로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세상은 또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이어서 또 이제 준비된 자들이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또 시간이 있죠. 바로 지금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알고 가!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핫 키워드 공유의 반란을 주목하라. 소유의 한계를 넘어 한정된 지화를 함께 나눠 쓰는 공유 경제. 사실 공유 경제의 등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미래. 이제 집, 사무실, 차 등 일상의 모든 영역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소비 형태가 변하고 있어. 공유 경제의 최대 장점은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대여를 통한 비용 절감의 매력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등장 이래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시장 경제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공유 경제.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유 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특히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게다가 국내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법과 규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 빠르게 바뀌는 사회 트렌드에 발맞출 수 있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목마름이 커져가고 있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버린 공유의 물결. 무조건적인 규제만이 정답은 아니겠지? 유연한 사고와 발상의 전환으로 이 변화의 물길을 이끌어내는 퍼스트 무버가 되길 응원할게. 야, 이제는 뭐 전 세계가 공유 경제의 흐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넘어야 할 어떤 그 장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넘어야 할 벽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바로 얼마 전에도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들께서 집회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보고 있죠. 예. 결국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규제나 어떤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사업을 접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문화적으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 갑자기 스타트업들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덩치가 작고 내공이 약한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장기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유경제를 앞으로 사업 아이템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활짝 열린 가능성의 세계, 그 마지막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대표님에게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에게 공유점포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저한테 공유점포 서비스는요, 자식 같은데요. 머리는 되게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을 못 받아오는 그런 자식입니다. 네네. 사실 매장 공유의 영역은 너무나 넓고 잠재성이 풍부한데요. 이 녀석이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지 저희 사업이 그렇게 그동안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훌륭한 학생이 될 거라고 믿고 오늘도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식아. 네. 자,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은 앞으로 이미 온라인 서비스는 소유가 아니라 접속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이 말조차도 진부할 정도로. 근데 아직도 오프라인에서 우리 고객들이 무언가 어떤 장소를 내가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라고 필요로 할 때는 어마어마한 장벽이 존재를 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저는 매장 공유 영역을 고도로 확대해서 앞으로는 모든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오프라인 공간을 원할 때마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차피 창업은 뭐 돈을 버는 과정이니까 거기에 또 이제 더욱더 신경을 쓰면 뭐 자연스럽게 또 좋은 일 하시면서 돈도 따라오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정말 그 새로운 세상이 더욱더 대표님에게 활짝 열리기를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디어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결국 기회는 행동하는 사람의 것이니까요. 여러분을 두드리는 그 뜨거운 소리를 쫓아 이제는 시장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릴 거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저도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멘토링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도 한번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실제로 나와보면 너무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되게 몸으로 부딪히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사업을 5년 동안 하니까 무슨 일이든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더 젊고 능력 있는 창업가들 분들은 앞으로도 두려움 없이 부딪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